사람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 연락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본격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음 카톡 연락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연락하는 법보다 더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예. 뭘 원하시죠? 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으면 연락을 오게 하는 법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왜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연락이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치의 문제예요. 예. 어떻게 제가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나 여러분들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여자분일 수도 있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연락이 잘 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여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 안 하고 나한테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연락을 하게 하고 나한테 좀 만나자고 얘기를 하게 만들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왜 연락을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 말할 때 짜증이 안 나야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였으면은 예 짜증이랑 이게 되게 지금 성우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되게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짜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짜증이 예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좀 짜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감정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객관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짜증이 안 나는 거야.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획일화해서 이론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연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도. 예. "짜증이 안 난다." 이런 것들도 뭐 좋은 얘기이시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처음에 제가 딱 얘기를 해 드렸지만 인간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연애 문제를 해결하기가 딱 좋아요. 예. 연애라는 건요. 인간의 동물의 본능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다. 제가 한번 써 볼게요. 예. 여기다가. 네.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예.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동물인데 그런 '공부를 한다.'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르고요.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행동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해 드리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예.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런 액션이 나온다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계속 연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연락을 합니다. 그죠? 매일매일 연락을 해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연락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오니까.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매일매일 상담을 해 드릴 텐데 상담하는 내용이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되게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가치의 문제라는 게 항상 적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저 방송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10년 가까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되게 다른 상황에 있지만 어때요? 가치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라고 했죠? 예. 학습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성우님한테 어떤 사람이 연락을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성우님이 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차피 연락 안 해도 매일 오잖아요. 그죠? 연락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학습시키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연락을 제가 어제 이야기해 드린 대로 어머니 밥상이랑 똑같아요. 예.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했다가 연락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연락을 안 할 때도 있어야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하려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해야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시간을 비워 줘야지 그 시간 안으로 그 사람이 연락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매일 연락하는데 그 사람이 연락할 타이밍이 생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리고 자기가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해 왔어. 맨날 연락을 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 1 주일 동안 연락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궁금하죠. '아 왜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할까?' 음. 그래서 궁금해져서 제가 연락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런 이거 호기심 유발 작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락을 딱 안 해 버리는 전략. 이거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쓰시는 분들도 저 중학교 때도 쓰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허전함을 느껴서 나한테 연락이 온다. 이런 것들. 그죠? 기본적으로 연락이 오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예를 좀 들어 드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어 그 사귀시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불안해해요, 굉장히. 여자친구가 불안해하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여자라는 동물은 좀 남자도 똑같지만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불안해해. 근데 내가 불안해하는 여자친구를 계속 달래 줬어요. 예를 들어. 되게 좋은 행동이죠. 정말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 여자친구는 학습을 하는 거죠. 내가 불안해해야 남자친구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라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자친구는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두뇌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참 않겠지만 여자친구가 의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친구의 본능이 시키는 겁니다. 예. 왜? 자기가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관심을 받는다라는 걸 자기의 이 마음 인사이드에서 학습을 하게 돼요. 뇌에서 학습을 합니다, 자꾸.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그 여자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동물인데 이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해 주는 바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 프레임이라는 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많이 바뀝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쪼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되게 상식적인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라서 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달래주는 사람은 고 프레임인가 저 프레임인가? 예. 프레임에 대해서 쪼금 뭐 어디서 들으신 분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고프레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서 프레임이 전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달래주는 사람은 고프레임이다 저프레임이다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자친구가 자꾸 그래서 내가 달래주다 보니까 주는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계속 달래 주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계속 불안감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맨날 나는 그래서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그 여자의 불안감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 싫든 좋든 말이죠. 계속 그 여자에게 맞춰 주는 행동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감정에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성적으로는 되게 고마운 행동이죠. 근데 상황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동적으로 남자친구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식는다라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순간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안감이 해소되면은 좋은 게 아니라 아무 감정이 들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한 긴장감이 들지 않죠. 왜? 그 사람은 나에게 항상 맞춰주는 사람이니까.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항상 버릇없게 굴고 불안한 감정이 들죠. 그렇게 되면은 헤어지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좀 감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오빠에 대한 감정이 감정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단순히 이 행동만으로 봐 가지고 달래주는 사람이 고 프레임인가 저 프레임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셔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프레임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예. 프레임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 단순히 고 프레임 뭐 내가 좀 센 척하고 약한 척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센 척하고 약한 척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프레임은 그런 문제입니다.